네, 그 15번입니다. 15번. 어, 언젠가 치료받은 15번이 어느 날 이렇게 그 크라운이 탈락하고 그 리테인드 루트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픽스처 크라운의 위치는 뭐 알고 있는 거고, 크라운 이 보철이 가능하도록 이제 픽스처를 넣어야 하는데 어디에 넣는 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 치아는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치아를 빼면 골 재생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가장 이익이 많지 않을까, 환자에게 이익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시크니스가 이 MPR 뷰의 시크니스가 3mm예요. 그래서 3mm에서 잡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3mm에서 잡는 게 가장 에러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mm에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mm 뷰로 바꿔보죠. 그래서 1mm 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샤프니스가 높은 좀 더 정확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3mm 뷰의 장점이 꽤 많죠. 이 3mm 뷰는 크게 대충 보여주는데 대충 틀리지 않는 뭐 이런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mm 뷰는 정확한 듯한데 크게 보면 오히려 에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환면에서 에이피컬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25번 치근과 픽스처 위치는 치근의 거의 팔라탈 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코로널 쪽에서는 치근의 팔라탈이고 에이피컬에서는 치근과 거의 비껴서서 또 다른 공간에 드릴링을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 섹션에서 이 크로스 섹션 뷰를로 봐야 우리가 실제 시술상에서 어떤 깊이에서는 어느 깊이에서는 뭐 팔라탈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진 하나만으로 봐도 서브 징지발 약 7mm에서 치근의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한다. 치근과 뼈 사이에 이 PDL 스페이스를 드릴링한다. 뭐 이런 계획을 잡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니셜 드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랑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CT 하나를 찍어서 컨펌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4mm? 4mm 정도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스처를 오버랩 시켜서 계획을 좀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크니스를 3mm에서 1mm로 바꿔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4mm 더 들어가서 드릴링을 하면 요쪽에 본 디펙트와는 또 다른 공간을 우리가 새겨 넣는 거죠. 픽스처가 안착되고 여기서 초기 고정을 얻고 그리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본 힐링이 되겠죠. 자가골 뭐 이런 골 이식은 아주 많은 양이 아니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섹션 뷰로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이 수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술 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상대로 됐죠. 그래서 이거는 non-X 픽스처. 헥스가 없어서 3.6mm 직경으로도 뭐 파절 걱정을 안 하고요. 소구치에서는 3.6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구치나 전치에서 대구치도 싱글은 잘 안 쓰는데 멀티플에서는 망설임 없이 non-X TS3 3.6mm 직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픽스처를 오버랩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1mm 시크니스로 바꾸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3mm와 1mm를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나중에 이제 그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테인드 루트에서 요렇게 계획해서 요렇게 수술을 끝냈다. 요 사진 한 장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수술 다음날 정도일 것 같고요. 일주일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혹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정리 사진, 그 다음에 처음 거의 뭐 일주일 내에 찍는 이니셜 PA,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달 정도 후에 PA 이렇게 보고 나서 세컨 수술까지 엑스레이를 추가로 촬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각도 주기가 어려워서 파노라마를 찍는 경우도 있죠. 근데 PA가 보통의 경우에는 각도 조절, 촬영 각도 조절이 XCP 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된다면 이 정보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컨 수술 직전에 이제 찍은 엑스레이고, 그래서 요 수술 직후와 한 달 후에 비해서 코로널 쪽에 골 재생이 잘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블 레진을 넣고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m, 시크니스 3mm, 시크니스 1mm.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고 세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번의 리테인드 루트 상태에서 우식과 오염을 다 제거하면서 징지발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한 7mm 정도까지는 그냥 층층이 그냥 쭉 내려가면서 삭제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치은 안에 있는 우식과 오염, 그리고 덴틴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한 서브 징지바로 한 7mm 정도 깊이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좀 잡아주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mm 정도 밑으로 픽스처 탑이 위치되고, 픽스처 탑이 위치되는 깊이에서의 여기 어디를 찌를 것이냐,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크로스 섹션에서 7mm, 치은 연화 7mm에서 팔라탈 PDL 스페이스 쪽으로 드릴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의 계획이. 그래서 이게 몇 달 전 거라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래도 자료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리마인드가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쪽에 치은 관통 부위에 혹시 남아있는 덴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서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7mm 정도에 가까워지면 이쪽에서 어디로 드릴링 할지를 결정을 하고 드릴링을 하고 드릴을 넣고 또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치아들은 어차피 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발치하는 과정과 임플란트 드릴링 하는 과정이 그냥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근과 뼈 사이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라운드버 1번 라운드버 정도로 이제 새겨 넣고요. 이럴 때 필요하다면 울트라 롱쉔크, 그러니까 30mm 정도 되는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라탈 쪽에 이쪽에 이제 PDL 스페이스 정도를 드릴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이런 드릴링 과정에서 또 치근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 깊이에서 이제 CT를 찍어 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봐서 괜찮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3, 4mm 정도 더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4mm 정도 되게 살짝 진행을 하죠. 요 정도면 아마 16.5mm 뭐 요 정도일 겁니다. 치은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드릴을 가볍게 해주고요. 이 3.6mm 픽스처를 넣기 때문에 다음 단계 드릴이면 바디 드릴링이 끝나죠. 그 다음에 코티컬 드릴링 조금 더 하고, 요즘은 저 코티컬 드릴도 그냥 바디 드릴링 다음 단계 바디 드릴링으로 해서 그게 오히려 에러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리테인드 나머지 이제 발치해야 될 거 발치하고요. 이게 발치가 이런 엔도돼서 나중에 이제 발치해야 되는 이런 치아의 발치가 이게 쉬운 건 쉬운데 어떤 경우는 꽤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균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치근 주변에 라운드버로 이렇게 슬롯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든지 이렇게 너무 쉬웠다가 너무 어려웠다가 이런 거보다는 비슷한 난이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죠. 그리고 이 치근 주변을 딸 때 현미경으로 따는 게 장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루페로만 따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근 주변을 따야 되는데 치근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에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점점 이렇게 현미경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넣죠. 픽스처는 뭐 거의 7mm까지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멈추고, 마운트 제거하고 커버 스크류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는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약간의 그냥 팁, 버콜링걸에 이 덮어야 되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협설 쪽의 치은을 이렇게 골막채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그 뭔가 좀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그 며칠 후 또 며칠 후 뭐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커버 스티치 아웃 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이제 뼈도 다 잘 생기고 그거를 세컨 수술할 때 이렇게 니들로 확인을 좀 해보고요. 본 사운딩이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 그 티슈 펀치 3mm 정도로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뚫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버 스크류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2차 수술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플랩을 제끼고 이러면 그 좀 약간 트라우마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술의 시작과 끝이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분위기만 그 느끼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기 수술 방식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누구를 뭐 그대로 따라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